제23과 응급처치, 제1부 부상에 대한 예방과 준비. 본 공과의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고가 났을 경우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다. 자신의 육체를 돌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현실적인 안녕과 영적인 안녕을 모두 중요시 여긴다. 사고를 피하는 방법과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둠으로써 우리는 몸을 더 잘 보호하고 돌볼 준비를 갖추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으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다. 지명된 자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게 한다. 누가복음 10장 29에서 37 참조. 누가복음 10장 34절을 읽는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집안 및 다른 장소들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사고가 일어나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후회나 슬픔을 겪은 후에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로렌 시던 장로는 딸에게 주의하라고 말했으나 그것으로는 사고를 막지 못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매우 사랑하던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 딸 이이는 방에서 책상에 놓인 물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큰 물잔을 작은 손가락으로 집어들기에 나는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뜨린다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 아이는 마침내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은 바닥에 깨졌고 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주 맨발로 놀기 때문에 방 밖으로 데려다 놓고 유리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쓸어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유리 조각을 다 쓸어내지 못해서 아이가 나중에 그 방에서 놀다가 그 작은 발이 지금 찾아내지 못한 유리 조각에 찔려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다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바꾸도록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부모나 큰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불행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이나 가정 근처에서 일어나므로 공통 원인과 예방, 대책을 생각해 본다. 위험한 물질. 흔히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물질 중에는 먹거나 마시면 유독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석유와 기타 취사용 연료는 유독 물질이다. 살충제도 먹거나 피부에 오래 묻어 있으면 해롭다. 잿물 비누를 만드는 데 시용한 표백제, 세척제, 청소용 알코올 등도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위험한 액체나 분말 물질이 있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물질은 약이다. 약은 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 완쾌된 후에도 그 병에 맞춰 처방된 약을 보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시간이 경과되면 어떤 약은 효능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독성까지 생긴다. 사용하지 않는 약을 보관하면 그 용도를 잊게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병에 그 약을 사용하기라도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병에 처방된 약을 같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소용이 없거나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오직 처방을 받은 당사자만 그 약을 먹어야 한다. 또한 약은 용량대로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처방된 양대로 먹여야 한다. 보통 그 양은 어른에게 처방된 것보다 적다. 다음 이야기는 약을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치워두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부모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그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부모는 집에 돌아온 후에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아이를 방에 혼자 놓아두었다. 그동안에 그 아이는 약병을 찾아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다. 그 약은 4시간마다
두 숟가락씩 먹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부모가 왔을 때 아이는 몹시 앓고 있었다. 그러나 때를 맞추어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가족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험한 물질 가운데 유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비치해 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로 먹거나 마시는 것을 막고 너무 오래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물질이 든 용기에 이름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다. 시각 보조 자료 23화 위험한 물질에 이름표 붙이기를 보여준다. 간단한 그림으로 독을 경고할 수 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위험 혹은 독을 뜻하는 상징이나 그림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질은 어린이가 손댈 수 없는 높은 선반이나 자물쇠가 달린 벽장에 보관해야 한다. 벽장에는 어린이가 다루지 못하는 자물쇠를 달고 약물과 위험할 수 있는 다른 물질에는 안전 뚜껑을 사용한다. 아이에게 약을 먹일 목적으로 비록 약이 맛있는 사탕 냄새가 나더라도 약을 결코 사탕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화학 물질을 시용하고 장갑이나 안면 보호구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가정용 세제들을 섞으면 휘발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서로 혼합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한 적절한 해독제와 자기가 사는 곳에 있는 독에 대해 알아둔다. 누군가 사고로 독을 마셨거나 독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둔다. 전화기 가까이에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를 적어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받기 위해 지역의 독극물 통제 센터병원이나 의사 통해 그 번호를 알 수 있음에 전화한다. 전화가 가까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 조치, 방법이 적힌 유인물을 지역 의료 종사자에게 요청해서 집에 보관할 수 있다. 위험한 물질로 인한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험한 물건. 대부분의 가정에는 칼, 가위, 연장같이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 우리는 이런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정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가정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날카로운 물건은 항상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 두어야 한다. 한 순간이라도 안전하지 못한 곳에 칼을 놓아두면 어린아이가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시각 보조 자료 24의 소녀에게 가위를 건네주고 있는 여성을 보여준다.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물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냥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놀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커다란 부상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성냥을 보관한다. 칼 같은 경우 근처에 누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물건을 건네줄 때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면이 상대방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는 습관을 들인다. 자녀에게 그런 도구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 위험한 물건을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가? 자신이나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바꾸어야 할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위험한 상황,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은 지역마다, 심지어는 집집마다 다르다. 그러나 어떤 상황들은 공통적이며 변화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집안이나 마당에서 높은 곳에 닿으려고 불안정한 물건 위에 올라가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상을 막으려면 안전하고 튼튼한 물건을 주의 깊게 골라서 올라서거나 다른 사람이 밑에서 단단히 붙들어 주게 한다.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함으로써 중상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바닥에 흘린 것을 닦아내지 않아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떨어져 있는 장난감 등의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쉽다. 어떤 가족들은 뭐든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제자리에 갖다 두는 규칙을 지키면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물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뜨거운 물에 대거나 욕조나 변기를 비롯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또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플러그를 꽂아 놓지 않은 모든 콘센트는 안전 덮개로 막아 놓는다. 계단 꼭대기에는 어린이 보호용 차단문을 달아둔다. 차에서는 어린이에게 안전 벨트를 해준다.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비닐봉지, 줄, 작은 물건 등을 두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부엌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바닥 가까이나 땅 위에 불을 놓고 조리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불 가까이에 다가가서 대는 경우가 있다. 조리대를 1m 정도로 높이면 더 안전해질 것이며 어린아이가 불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발에서 떨어진 먼지가 음식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요리용 레인지나 기타 높은 곳에서 조리하는 가정에서는 냄비 손잡이가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손잡이를 잡아채서 뜨거운 음식이나 액체를 머리에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부엌이 더 안전해지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때때로 촛불이나 등잔, 난로 등을 가연성 물질에 너무 가까이 놓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창문의 커튼이 바람에 날려 불길에 닿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난로나 벽난로에 너무 가까이 둔 상자는 불길이 새어지면 인화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침착하고 현명하게 사고에 대처함. 부상당한 사람을 도울 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이 심하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환지는 흔히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한다. 우리가 울거나 흥분하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부상이 실제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게 된다.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 부상자의 쇼크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일반적인 부상을 당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둠으로써 분명한 목적과 지식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영적인 인도를 받도록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급한 때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 응급처치 과정을 연습함. 본 교재 제24과 응급처치 제2부에 있는 방법을 최소한 매년 한 번씩 연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에 다른 어른들과 큰 이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도 위급한 때에 대비할 수 있다. 필수적인 응급처치 용품. 가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배워두는 것 이외에도 가정에 응급처치 용품과 지침서를 비치해 둠으로써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용품들을 사용해 빨리 처치할 수 있다. 응급처치 용품은 각 가정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품목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역 특유의 위험을 다루는 지침서. 지역의료 종사자에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일반적인 위험, 즉 독이 있는 식물이나 바다 생물, 물고기, 뱀 또는 곤충 등으로부터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지침서를 읽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비누. 비누는 상처로부터 먼지, 들, 유리 등을 씻어내는 데 필요하다. 위급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 비누를 여분으로 준비해 두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응급치료를 하는 사람은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서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깨끗한 물. 쉽게 구할 수 없으면 상처를 씻을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응급처치 용품과 함께 비치해 둔다. 식염수로도 상처를 씻어낼 수 있다. 소독약. 이것은 비누나 물보다 강하며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알코올과 과산화수소수와 베타딘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소독약이다. 소독약에 적신 티슈 제품이나 스프레이식 소독약도 시용할 수 있다. 항생제 연고도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깨끗한 천. 깨끗한 천은 붕대로 사용될 수 있다. 붕대를 만들려면 깨끗한 천이 완전히 뜨거워지거나 심지어 그을려질 때까지 다리미로 다린다. 먼저 손을 씻고 다린 천을 상처에 감고 다른 깨끗한 천을 밖으로 감는다. 이것은 출혈성 상처에 효과적인 붕대가 된다. 토근 시럽과 활성탄. 토근은 구토를 유발하는데 그것은 독극물을 삼켰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일부분이다. 구토를 한다고 해서 독극물을 모두 다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극물 통제센터에서는 활성탄으로 나머지 독극물을 중화시키도록 지시할 것이다. 활성탄은 액체나 분말 형태일 때는 물을 첨가해야 함로 구할 수 있다. 토금과 활성탄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둘 다 구할 수 없으면 의료 종사자는 응급처치 용품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추천할 것이다. 성별된 기름. 신권 소유자는 병들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축복해 줄 때 특별히 축복되고 성별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다. 신권 지도자에게 조그만 병에 든 성별된 기름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다. 위급하거나 기타 적절한 때에 신권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응급처치 용품과 함께 보관한다. 담요. 깨끗하고 따뜻한 담요는 환자의 몸에서 열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쇼크나 저체온일 때 아주 요긴하다. 가능하다면 접었을 때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의 태양열보온성 담요를 구한다. 반창고와 일회용 밴드. 다양한 반창고와 일회용 밴드 틀 비치해 둔다. 여러 가지 용품. 구급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품목으로는 가위, 핀셋, 작은 회중 전등과 여분의 건전지, 즉석 핫팩이나 콜드팩, 신축성 있는 싸개, 가재, 두루마리 가재, 삼각붕대 등이 있다. 용기. 위에 열거한 용품은 먼지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이 달린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 용기는 어린아이가 열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큰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위급할 때 응급처치품을 꺼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 가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면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질은 어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은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제거하고 자녀가 안전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잘 살피며 가정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용품이 든 용기를 비치할 수 있다. 우리는 부상자에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간단한 품급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부상자에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과제. 이번 주에 자기 가정을 잘 살펴본다. 위험한 물질과 물건은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며 보관한다. 사용하며 위험한 상황을 제거한다.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 응급처치 용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사 준비 사항. 본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1점 본공과에서 설명된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자기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공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자매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안전한 방법을 칭찬해 준다. 2점 자매 한 명을 지명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9에서 37 참조를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시킨다. 3점 병자나 부상자에게 주는 신권 소유자의 축복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매들에게는 쿠기 성도 여성상 제1과정의 제12과 신권 의삭을 참조하도록 제언한다. 4점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나 성구나 인용문을 발표할 반원들을 지명한다.